네, 2부 방송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에서 너무나 과음을 지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답해서요, 답답해서. 이 사회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현행 경매는, 법원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민사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된 때가 언제냐니까 2002년 월드컵 할 때예요. 2002년 7월 1일부로 해서 이 민사집행법으로 제정이 되면서 이게 민사집행법이라는 단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거든요. 그 전에는, 이전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경매법정 가면요, 민사집행사건기록부 안 했습니까? 아무나 다 민사집행사건기록부 원본을 다 열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탁 바뀌면서 안 보여준대요. 이것도 제가 어디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 이 당시에는 왜 민사집행사건기록부를 안 보여주느냐, 딱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일반인들한테 경매법정에서 민사집행사건기록부 원본을 보여주게 되면은 민사집행사건기록부 이게 원본 자체가 훼손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안 되고, 또 두 번째, 이 민사집행사건기록부를 일반인들한테 보여주게 되면요, 경매법정이 대단히 혼란스럽대요. 그래서 안 보여주지롱,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게 말 됩니까, 이게? 순전히 제가 볼 때는 그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경매 법정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위에 보면요, 법대에 보면요, 중간쯤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또 옆에 보면요, 젊은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집행관 보조예요. 또 경매 법정 보면 이제 경리라고요. 정리인가요? 모자 쓴 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밑에 법대에다가 민사집행사건기록부를 쫙 펼쳐놓고 사람들 좀 더 많이 투입해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나 딱 봐가지고 누가 훼손하는가, 아니면 또 법정 내부가 어떤 혼란스러운가, 그 교통정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 월급 받고 그런 건 한 거지. 가만 앉아.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저는 흥분하면 말을 떠듬어 버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틀린 이야기 한 게 아니니까. 틀린 이야기 한 거 아니니까. 하여튼, 여기 또, 이 건 같은 경우는 광주지방법원, 이것도 2013 타경입니다. 해서, 잠깐만요. 화면을 또 조정해 드릴게요. 네. 공개해서. 네. 2013 타경에 22,216호 강경미 사건이거든요.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여기다가 이제 세무서 및 구청에 압류가 돼 있어요. 이 건 같은 경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무서하고 구청에서 압류가 돼 있다 이거죠. 이 건 같은 경우 조사 후에 입찰을 요한다. 이건 제가 여기 정보지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있잖아요. 세무서 및 압류, 세무서 및 구청 압류, 조사 후 입찰료. 요건 제가 조사 후 입찰료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또 분명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근데 저는 참 이분이 2014년도 그날도 9명이 들어오셨잖아요.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이분들이 아마 세무서나 구청의 압류에 대해 가지고 입찰하신 분들이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명 응찰해가 97%에 낙찰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검납하고 이제 본사고 배당 종결됐거든요. 배당 종결됐다. 종결됐죠, 종결됐고. 이 상태에서, 대전 브루스는 그러면 고함을 많이 치르면 제가 막 이제 목이 쉬어요. 그래서, 또 고함 막 지르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 밤 10시거든요. 그럼 그때 또 라면을 끓여 먹어요. 라면을 끓여 먹게 되면 아랫배가 올챙이 볼록볼록 튀어나와요. 또 제 집사람한테 맨날 잔소리 듣습니다. 안 됩니다. 일단 채팅창에 누가 들어오셨는지 한번 잠깐 보고 인사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너피스 K님 들어오셨고요. 자인이 조아님, 에리카님, 프랩스 인러브님, 박황용님, 남홍대희님, 이정수님, 유원근님, 강소나무님 다 반갑습니다. 백만선님, 지고님, 최선영님, 네, 대찬인생님, 주여사님, 그 다음에 나사랑님이시네요. 반갑고요. 그 다음에 보람님도 오셨네요. 정차장님, 떡갈비님도 들어오셨네요. 대전 브루스님, 네, 반갑습니다. 한태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정선이님, 닉네임 좋네요. 정선,
짱선이님, 사이다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황선님 들으셨고요. 대전브루스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채팅창 안 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간에 상업용 부동산 하게 되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적용받는 그런 건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어떻게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예. 어쨌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대항력이 있는데 보니까 압류가 들어있네. 똑같은 원리에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 같은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주거용 부동산인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김모 씨라는 분 계시고 전세 보증금 5,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압류가 2011년 6월 28일 압류된 게 안 돼 있습니까? 국 하니까 뭐 세무서 같기도 한데요. 압류가 돼 있는데 이거 어쨌든 2011년 6월 28일인데 2011년 3월 11일이니까 대항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좀 잠깐 더 내려가 볼게요. 네. 내려가 보니까 이거 있잖아요. 보세요. 압류가 하나, 둘, 셋, 네 건 한 대 있습니까? 이제 등기부등본 잠깐 보죠. 등기부등본 잠깐 보여드릴게요. 압류가 4건이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잘 안 열리네요. 참, 이게, 이 정보지 만든 이 회사에서는 말이야. 맨날 뻑하면 이 사이트를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싫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국자가 보니까 이게 그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여기 세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무서고요. 여기 광자가 막 광산구청인가 구청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게 분명히 경매시 매각, 여기 소멸기준권이니까 매각으로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금이 국세, 지방세, 불문하고 당해세, 일반조세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지요. 만약에 당해세다 하면은, 임차인 이 전세 보증금 5,400만 원인데, 이분보다 먼저 빨리 착하자고 본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일반 조세다? 근데 법정기일이 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보다 빠르다? 그죠? 전입 날짜보다 빠르다? 그럼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 법정기일에는 조세 채권이 싹 다 가져간다고. 우리 일부에서 후반부에 사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뭐 안산 세무서인가요?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보다 빠른데 교부 청구한 금액이 얼마다? 2억 2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모르고 들어가서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어머야. 근데 때로는 뭐 아까 바로 이 일부의 후반부 그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니까 아마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주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경매 계정이 참 사람 착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듯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도 먼저 앞서 조세 채권이 배당받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측이었던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금액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관계를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물건 명세서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적시한 거 해보고 적시한 거 기각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재항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그런 그 판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불허가 관련해가지고 대법원 결정이 몇 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들이 초반부에 이제 포기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이 대법원 결정이 났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그 조세 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 금액이 더 늘어난다. 이것은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 그러면 인수하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요, 당연히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이런 걸 빌미를 해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만나, 오프라인상에서요. 이제,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놈은 코로나, 뭐, 오비크론인가, 이거 뭐, 완전 요즘 창궐 하고 있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요거, 연말 이런 모임 자제하시고요. 아.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리 황소님이 또 성질 내실 것 같아요. 아, 참네. 어쨌든 우리 오프라인이 되면은 이런 거 어떤, 야, 이렇게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해가지고 서로 해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뭐 이런 생각 가집니다. 저는 나중에 정이 안 된다면 저는 이제 답을 제가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아, 전세권도 그렇고, 전세권도 212 결정하고 900 결정이 있는데, 원래 212 결정에 의해 가지고 사건이 진행돼야 되는데, 900 결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다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 전세권 파트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것도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조세 채권하고 임금 채권 같은 경우도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 이와 관련된 어떤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까? 왜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결정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열심히 흥분한다는 것은 대단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한태환님의 낙찰 후에 열람 복사 신청하면 경매소리 뭉칠. 당연하죠. 낙찰 받으면 열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낙찰 받으면 이해관계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열람 시켜줍니다. 그냥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요. 그냥 툭 던져줘요. 옛날 제가 동부지방법원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죽디다. 그래서 카피를 몇 장 떴어요. 몇 장 떴어. 그러니까 10장인데요. 그러면 500원이에요. 한 장당 50원씩 받더라고. 요즘 또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경매 서류 뭉치로 주거나 비번을 알려줘 컴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공개할 의사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문제는 뭐냐면 공개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목이 쉬도록 말씀드렸는데 딴 거 필요 없어요. 매각기일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에 있어요. 그거 일반인한테 보여주란 말이지.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훼손하는 자가 누군가에 다 째려보면 될 거 아닙니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훼손하는 자는 당일 진행하는 경매 입찰 사건에 입찰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거 왜 안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매 지식이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보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여기 압류 국세하고요, 세무서하고, 여기 지방세죠, 그죠? 에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조사 분석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여기 대학력 있는 차이는 있고요. 이 대학력 이분이 있는 차인으로서 이분이 또 강경미 신청했잖아요, 그죠? 강경미 신청했기 때문에 대학력이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지고, 이분한테 직접 가가지고, 못 먹는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찔러나 보자 해가지고, 위임장 한번 써줘보시오. 아니면 내가 당신을 법원까지 에스코트 할 테니까 같이 가가지고 한번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한번 열람, 하도록 해보시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대바람에 확 이야기하면요. 누가 협조합니까?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내가 마음 놓고 입찰로 간다. 어차피 내가 낙찰 받게 되면 내가 당신 보증금 해가지고 5,400만 원 다 못 받게 되면 내가 다 줘야 될 거 아니냐? 당신도 나도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조사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무슨 어둠의 경로를 통해가지고, 글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광주 사건이었고요.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엔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 울산지방법원 사건이거든요. 이거 보시니까. 오늘은 천상,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주 금요일 날 해가지고 신경 써야 될 거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로복지공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임금채권 관련해서, 조세채권, 임금채권에서 이제, 법원에다 이제, 채권 개선서에 제출하였는데, 이랬을 경우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17일 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물건 보니까 울산지방법원 사건이지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1 타경에 21,091호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또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인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6,300짜리인데 6,300짜리가 4,300만원, 4,353만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69% 선에서 낙찰되었네요. 69% 선에서 낙찰됐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니까, 이분은 보니까, 4천만원, 4천만원이잖아요. 이분 보니까 엄정실이 야무진 양반입니다. 김모씨 되는데, 이 사람 아닙니다. 예.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전세권 설정한 상태에서 아마 이건 또 이분이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이게 공동주택의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권에 비해서 다이렉트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담보 이런 경우는 이제 용익물건의 담보물건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세권 이런 경우 특수한 용익물건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것도 등기부등 보면 이게 열려야 되는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열려요. 봐가지고, 이 회사 맨날 뻑하면 말이지, 사이트 점검한다고 그러는데 또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리기 싫은 모양입니다. 예. 아예 안 열려요, 안 열려. 이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회사 사이트가 문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정보지를, 열람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정보지가 좀 벅벅거린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건강보다 클럽의 경매 박사 회원분들은요, 저한테, 이 회사에, 회원 가입해가지고요,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제가 두 달치 전국 무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일단 좀 벅벅거려요. 그래서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매각 물건 액세스 한번 볼까요? 매각 물건 액세스 보니까, 이거 좀, 헷갈릴게요. 매각 물건 액세스 보면요, 뭔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일단 보면요, 전입일자하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전세권 다 같은 날짜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보시게 되면은, 2008년 4월 7일이죠. 이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또 밑에 보니까 전입 날짜가 2008년 4월 7일이잖아요. 전부 2008년 4월 7일입니다. 확정일자도 2008년 4월 7일에 확정일자 받았어요. 이 상태 전세 보증 금액이 이제 뭐 4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08년 4월 7일입니다. 2008년 4월 7일이고요. 여기서 밑으로 이것도 화면을 좀 정리해야 될까요? 잠깐만. 이거는 네네. 2008년 4월 7일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의 전입 날짜 2008년 4월 7일인데, 밑에 보니까 울산세무소, 이거 국세네요. 울산세무소로부터 2012년 4월 20일자 교부 청구라는 것이 채권 계산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부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900이잖아요. 중에서 1억 2,600만 원은 법기가 법정기일입니다. 법기가 언제 2007년이죠? 화면 잘 안 보이십니까? 제가 요거 좀 제가, 조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제, 1억 8,900여만 원 중에서 1억 2,600여만 원은 법기, 여기 있죠? 법기, 법정기일이 2007년, 언제입니까? 5월 31일이래요. 2007년 5월 31일이랍니다. 근데 이번에 전입 및 전세권 설정 날짜가 2008년 4월 7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07년 5월 31일 날 법기해가지고요, 1억 2,600이랍니다. 근데 이분의 전세권 설정 및 전입 날짜가 08년 4월 7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일이 이때다 보면 이 사람들 1억 2,600만 원 전액 다, 만약에 이 물건에 뭐 1억 한 5천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면 1억 2,600만 원 싹, 어딥니까? 울산 세무서에서 다 가다 버린다니까? 또 밑에 보면 또 하나 더 있네. 울산광역시 남구, 로부터 2012년 2월 15일자 교부 청구를 했대요. 2012년 2월 15일자 교부 청구를 했는데, 요 이제, 여기 청구 금액 보니까 2,311만 2천 원 중에 당해세 나오잖아요. 당해세는 뭐 얼마 안 되네, 그죠? 14만 원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뭡니까? 일반 조세 해가지고, 그죠? 당해세는 일반 조세 같은 경우 법정기를 또 따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울산 세무서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이고, 1억 2,600만 원 해가지고 먼저 싹 받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다시 경매정보지로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1억 2,600만 원입니다. 1억 2,600만 원인데, 이 물 얼마나 낙찰됐습니까? 이 물 보시니까 4,300만 원이죠? 근데 법정 기일이 빠른 게 1억 2,600만 원인데, 4,300만 원이니까, 이 싹 세무서에서 다 가져가 버려요. 세무서에 싹 다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 이 건 같은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4천만 원이잖아요. 4천만 원. 4천만 원 낙찰자 100% 어떻게?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4,353만 원인데, 이게 4천만 원 플러스 하니까 뭡니까? 8,353만 원이에요. 우와, 근데 이게 빌라인데, 1차 가격이 6,300인데,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 4천만 원, 이걸 인수를 한다, 이거죠. 그죠? 인수한다? 여기서 또 우리가 잠깐 보면요. 잠깐만, 이거 뭐 하나 또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인수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요. 조세, 이게 울산 세무서 같은데,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보다도 이 법정기일이 요거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면요.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죠? 세금은 우선 변제권이에요. 당에서도 우선 변제권이고. 우선 변제권인데, 어차피 여기 경매정보지에 의하면 보니까, 여기 이제 소액보상에서 5천에서 1,700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5천에 1,700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700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뭐냐? 우선 변제보다 먼저 받아가는 게 최우선 변제 아닙니까? 따라서 1,700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이 말이죠. 1,700이니까, 4,300인데 경매 비용 빼고 매가 한 4천만 원의 순수한 배당 금액이다 보면 여기서 1,700에 대해서 최우선 면제 빠져나갑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300인가요? 맞죠? 2,300만 원. 이것은 이제 울산 세무서에서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의 원래 보증 금액이 4천만 원인데 여기서 1,700만 원만 배당 받았으니까 역시 여기 2,300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 그럼 따라서 4,353만 원인데 4,353만 원에서 2,300을 인수하니까 얼마입니까? 6,653만 원, 그죠? 1차 감정가격이 6,300이니까, 글쎄요, 봐가지고, 이게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가격 자체가 우리가 신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 시점이 2011년도 12월 10일인데, 이분이 낙찰받아가 대금 납부한 것이 2012년도 8월이니까 약 한 1년 전 가격이란 말이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뭐 1년이 지나도 가격이 큰 변동폭으로 해서 상승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 매매가보다 몇백만 원 더 주고 사는 걸로 시작, 그리고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내가 그냥 들어가 살란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내 조금 좀 경매 사건에 있어, 내 좀 비싸게 낙찰을 받았다 싶더라도, 그냥 그런 분들은 괜찮다니까요. 괜찮고, 나머지 안 그러신 분들은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야, 이것도 보니까 아까 제가, 일부 방송 하기 전에, 너무 사적인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도 지금 보니까 다 사례가 하나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보면, 압류 등기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입찰되어야 된다. 어쨌든 제가 조세채권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세채권이든 임금채권이든 간에 있어서 말이죠. 그 당의 경매 사건에 있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조세채권, 임금채권 우리가 조금 신경을 바짝 세워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분석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경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실패한 그런 서비스 경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제가 신경 써야 되는 조세 채권 사례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5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월 17일 날에는요,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근로자 임금 채권과 관련된 경매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아마 12월 20날이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세 채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근로자 임금 채권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요.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어떤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